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서운이 어떻게 되고 또 이분들의 미전수 작업 발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코리안 리서치 센터의 추동환 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네, 리서치 센터를 코리아 리서치 센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어떤 활동을 하신 거죠? 그 센터가? 저희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설립된 거는 1989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뉴욕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이 미주 지역 특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이러한 사회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일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 중요한 선거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뉴욕 한인들의 여론을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나 한국의 대선이 있을 때 우리 뉴욕 동포들의 여론은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쭉 조사를 해왔죠. 그런 바탕이 돼서 우리 동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발전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뉴욕을 뜨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지난 한 6년 동안 한국 외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기 와서 거기 한국 외대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배우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가셔서 뭐 글로벌 문화 콘텐츠 또 PhD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또 한국어 외국어 대학의 그 지식 콘텐츠 학부 또 교수로 한 5년 동안 또 재직을 하셨다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뉴욕에 오셨는데 오셔서 또 큰 또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독립유공자 해외 동포 독립유공자 서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먼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독립유공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좀 설명이 먼저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에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면은 한국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그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또 유공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1894년에 갑오 경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국에 이제 일본의 많은 그 입김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보는 그 견해로는 1985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8.15 해방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탄압하는 그러한 쪽에 맞서서 항거해 온 분들 그리고 국가에 그런 공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우리가 유공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910년 경술국치 그때부터 1945년 동안 35년 동안 우리가 그 일제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훨씬 전부터 조금 아까 말씀하신 1895년 이때부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서히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지배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상은 좀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희생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이분들이 독립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열사와 의사가 있는데 그 열사와 의사는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열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의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거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안중근 의사는 이제 그 뭐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걸 투약을 해서 혼본을 이제 의사라고 안중근 의사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 유관순 열사는 이제 몸이지만은 어떤 의지를 통해서 보여준 이런 분을 이제 열사라고 보통 이렇게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할 굳이 수도 나누자면은요. 아무튼 의사든 열사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몸으로든 또는 어떠한 그 무기로든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추정하건대. 현재까지 그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발굴된 그 네. 독립유공자로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 대략 한 15,000명 정도 돼 있으십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찾은 것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중에 15,000분 중에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15,000분은 서운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유공자라는 건 이미 이제 네. 공적을 인정받아서 네네.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15,000명 정도 되시는데 네.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자기가 이렇게 공이 있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80%는 다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통해서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당연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가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료 발굴단이 있습니다. 네. 유공자 발굴단이 예. 이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료를 통해서 공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분들이 그 예.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이분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80%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가운데 중에서도 서원을 받았지만은 미전수된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0명 정도가 한국 독립을 위해서 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분들인데 네. 그 중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지금 아직 그 훈장은 받았지만 네. 그 훈장이 가족들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수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렇죠. 가족을 예. 찾지 못했기 예, 때문에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디선가 고생하고 지금 살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네. 열심히 그 이제 당사자들은 지금 다 안 계시겠지만 그 후손들한테라도 이제 국가에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이 있지요, 그것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국가 독립유공자는 7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네, 훈장이 5등급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저기 훈장은 아니지만 이제 포장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밑에 대통령 표창 이런 네. 식으로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훈장은 이제 대통령장 그게 대한민국장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밑에 이제 대통령장,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장, 그다음에 애국장, 애족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등급의 훈장이 있습니다. 공적에 따라서 예, 뭐 예. 이제 등급이 나눠지겠고 거기에 대한 그 유공자 지원금도 좀씩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분 가운데 속에서 15,000명 가운데 그게 이제 해외도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이 해외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해외에서 못 찾은 분들, 네. 가족을 못 찾은 분들이 1,300명 됩니다. 아, 못 찾은 분이. 예, 예. 가족을 못 찾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전수인 거죠. 그렇죠. 미전수죠. 네. 서운되신 분들은요. 서운 되신 분들은 지금 정확히 통계를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의 그 통계 시스템이 네. 그것만 따로 있게 되긴 힘든데 미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미주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서운되신 분들이 한 260명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한 160명이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160명 중에 이제 미주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쿠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아, 이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전수가 안 되신 분들이 한 160명 되고 네. 그 중에 우리 미국만 하면은 109명이 네. 그분이 전수가 아직 안 됐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미국인들 중에 또 독립유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음. 그 가족들이 또 한 8분이 또 못 받은 네. 가족을 못 찾은 경우가 8분. 그래서 한국 독립유공자가 109명, 미국인 독립유공자가 8명. 네. 이렇게 가족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좀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예, 예. 물론이죠. 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운된 분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분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지역에서 보통 활동을 했나요? 어떤 활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주 지역은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독립군에서 이게 무장 투쟁을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독립 자금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 미국 분들은 대부분 그 한국에 이게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바람,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언론 이런 쪽에 이제 알린 분들이죠, 대부분 다. 예. 그 쿠바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쿠바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을까? 우리 재미 여기 미주 지역 한인 이민사를 보면 뭐 아시겠지만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903년에 그렇게 해서 거기 한 7,300명 정도가 오셨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계약이 끝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눌러 앉으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 또 한 2~3천 명이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 서부 지역 그쪽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농장이라든지 철도, 광산 이런 지역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그런 무렵에 그 멕시코로 또 간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그때 가신 분들이 이제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라는 곳에 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셨고 또 거기서 사시던 분들이 또 한 300명 정도가 네. 예, 그 멕시코에 사신 분들은 대략 한 1,00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인 한 300명 정도가 쿠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완전히 끊어졌죠. 쿠바하고는. 예, 그렇지만 가기 전에 쿠바로 가기 전에 또 쿠바로 가서도 거기에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 자금을 모금하고 하신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서훈은 다 되셨죠. 참 그 해외에서 어려운 노동일을 하면서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 돈을 조국으로 보냈다. 그렇죠. 정말 가슴이 짠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물론이죠.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그 슈거케인이라고 해서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네.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이 하루 젊은 남자 임금이 1달러였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자들은 75센트. 네. 예. 그걸 모아서 뭐 한 달 모아야 뭐 한 25불, 뭐 30불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예. 그 중에 뭐 한 15불씩, 10불, 15불씩 걷어서 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월급의 반을 낸 거죠. 그 노동이 보통 노동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럼요. 대학 비롯해서 그 일하는 것이 하루 뭐 요즘처럼 뭐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뭐 60시간, 70시간 뭐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 잘 먹고 잘 쓸 텐데 그거를 안 먹고 안 쓰면서 조국의 독립으로 해서 보냈다라는 거. 이것은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참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아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동아줄을 이게 세 개를 같이 끌면은 금방 끊어지는데 이걸 세 개로 꼬이면은 이게 안 끊어진답니다. 그래서는요. 아마 우리 민족의 근성이 그런 세 개의 동아줄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힘처럼 강한 것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물론입니다. 너무 우리가 자화자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좀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 때마다 우리의 강한 힘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랬던 우리 민족,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그 참 서운된 분들을 또 미전수된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좀 찾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 뭐 우리 한국이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뭐 11위 경제권을 갖고 있다 뭐 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국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네. 국가적으로 뭐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게다가 1977년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생기면서 이제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담당 부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혼란한 그런 시기였는데 1977년에 국가보훈처가 생기면서 이제 업무가 집중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가 1996년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더 전문 가들에 의한 그러한 발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직 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잘 돼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동환 원장께서도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독립유공자를 찾는 일은 국가의 품격이고 그 역사를 또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도 국가의 품격이다. 우리가 훌륭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굴 작업은 어느 보훈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찾아 나가야 하는 일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든가 또 이런 오래된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좀 찾는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은 지금 이제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찾고 예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미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분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찾기 힘든 건데 그래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쪽에서도 많이 지금 발굴을 하려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런 등지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미주 지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처 한 부처의 일이 아니고 네.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같이 모든 동포들이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역 단체 같은 데서도 좀 그런 네, 걸 공고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아마 찾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와 대한민국은 참으로 또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준 분들에 대해서 또 잊지 않는 우리가 이제 한국 동포만이 아니라 또 미국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찾아 나서는데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한국인의 품격은 그야말로 더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공공외교, 민간인 공공외교를 자꾸 외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코리안 리서치 센터 같은 데에다가 또 지원도 좀 하면서 우리 공공외교, 민간 공공외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런 독립유공자도 찾아 나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한인 사회가 또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영사관이나 정부 측에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국가보훈처에서 그래서 큰 학술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네. 작년 6월에 2018년 6월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 지역 이쪽에서 이제 유공자들의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찾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갖고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해서 큰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각 지역에 있는 현지 그 영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아주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돼서 우리 주동환 교수님께서 하는 작업이 좀 큰 성과를 이뤄서 우리 동포 사회도 그렇고 동포 자녀들에게도 정체성을 알리는데 큰 아마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고국에도 참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끝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무엇인가 좀 동포들한테 또 누군가에게 부탁에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그 신문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미주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가족들도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각 지역의 언론사들, 이렇게 KBN 같은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좀 나서셔갖고 지역별로 이렇게 좀 같이 좀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면은 특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금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고 네. 또 임시정부 뭐 100주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간이 지나면 식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 발굴된 걸 보면은 뭐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 발굴된 업적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게 뭐 어떤 단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독립자금을 모금한 분들이거든요. 네. 직접 쌓아오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거의 이렇게 없고.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모금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의 전체적인 그 서운을 받은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국내나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보다는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의 서운이 좀 한 등급 낮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글쎄 뭐 저평가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해 임시정부가 그 만들어진 것도 우리 미주 동포들의 모금으로 그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서운이 되고, 물론 뭐 다 같이 저기 한 마당에 뭐 서운의 등급을 갖고 논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렇죠. 보훈처에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그 어려운 그 옥수 농장에서 떼약 밑에서 그 저임금의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피를 흘리며 싸운 독립투사 못지않게 큰 성과,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단순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보훈처도 뭔가 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이 여성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성들을 좀 이렇게 뒤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가 사실 굉장히 활발했고 중요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사실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의 초창기에는 남자들만 대거 왔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생활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사진 신부라고 하는 여성들이 한 700~800명이 이렇게 오면서 그렇죠. 비로소 이 커뮤니티가 올바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립자금도 쉽게 모금이 될 수 있었고 한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잘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독립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그런 기준을 보면은 물론 그분들이 다 이제 전문적인 그런 걸로 해서 다 기준을 마련하고 하시는 거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어떤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갖고 기준을 좀 더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동환 원장께서 좀 저평가된 해외 동포, 특히 미주 사회의 독립 지사나 유공자들에 대한 그 평가가 좀 새롭게 등급도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미 전수자도 찾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안 리서치 센터의 주동환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방금 우리 주동환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
이때만 반짝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고 하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지속적인 이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